자, 지금부터 정비례와 반비례 B단계 문제를 전부 다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먼저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정비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Y는 AX의 관계식을 갖고 있는 걸 정비례라고 합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이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그런 상황의 관계식, 이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반비례가 있었죠. 자, 반비례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A꼴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를 X, Y의 값이 A로 일정하다, 이런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응용할 때 좀 더 편하고 문제 풀 때도 내가 이 개념을 좀 많이 써요. 자, 그럼 반비례 같은 경우는 정비례랑 무슨 차이가 있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러면 정비례 같은 경우는 반드시 0,0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A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배웠고요. 자,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배워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절대값 A가 클수록 우리는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면서 그래프에 해당하는 기울기와 맞는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범위 설정,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반비례 같은 경우는 A의 값이 0보다 크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마찬가지로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가 0보다 크면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형태를 볼 수 있더라.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죠.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개념은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그림을 살펴보면은 X축과 Y축, 축에서부터 멀어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과 가까워진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자, Y축과 가까워진다라는 뜻은 X축으로부터는 멀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비례와 반비례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나는 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부터 문제풀이 약 88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준영이 같은 경우는 이 문제들 중에서 모품 문제, 그쵸? 모품 문제 혹은 궁금한 문제, 그런 문제만 골라서 보셔야 하겠죠. 근데 문제를 보고서 답만 베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개념이 쓰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해보도록 하죠. 1178번,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정비례라고 한다면 Y는 AX 형태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싹 다 보고 관계식을 만들었을 때 Y는 AX 꼴을 찾으면 되겠죠. 시속 Xkm로 90km를 달릴 때 걸리는 시간 Y, 우리가 시간을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거든. 그럼 속력이 X고요, 거리가 90이니까 X분의 90, 얘는 반비례 관계죠. 1m의 무게가 20g인 철사 Xm의 무게가 Yg. 자, 그러면 무게가 1m당 20g이기 때문에 우리는 20x 이렇게 무게를 달아볼 수 있겠네. 그래서 2번이 정비례 관계. 3번, 200g의 소금물, 아니야 그냥 물이네요. 200g의 물에 소금 Xg을 넣어서 만든 소금물의 농도. 자,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우리가 물 200g에다가 소금을 Xg 첨가했으니까 200 플러스 X. 이게 소금물이겠죠? 그 중에서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게 될 거예요. 4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X, 16,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마름모의 넓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대각선과 대각선의 길이의 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건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아깝죠. x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 y가 됩니다. 약분을 했더니 자, y의 값이 8x라는 정비례 관계식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50리터의 물이 담겨있는 물통에 매분 2리터의 물을 넣을 때 x분 후의 물통에 담겨있는 물의 양. 자, x분 후야. x분 후 1분에 2리터씩 담기거든. 자, 그러면 y는 2x만큼 물이 차 오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처음에 50리터가 추가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전체적인 높이는 50, 높이가 아니고요. 물의 양은 50만큼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50리터만큼 있었는데 매분 2리터씩 추가가 됩니다. 그게 전체 물의 부피였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게 되는 거야. 1179번. 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하게도 y는 ax 형태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y는 ax 꼴이 아닙니다.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네요. 마이너스 5가 있으면은 이거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자, 두 번째. 이게 x분의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지만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6x. 그러니까 y는 ax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비례 관계식이었다. 3번 같은 경우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3으로 볼 수 있거든. 자, 얘도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플러스 3이 없었으면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플러스 3 때문에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반비례 그래프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나는 x, y를 곱했을 때 일정한 상수 a의 값을 갖는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1180번 문제. 자, y는 2분의 1 x 그래프. 내가 뭐라고 읽었니? y는 2분의 1 x 그래프라고 했었죠. y는 ax 꼴이니까 정확히 정비례 그래프 맞고요. 자,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을 지나가면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y는 x에 정비례한다. 기억번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배가 돼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x의 값이 6일 때 y의 값은 3이다. 즉, 이게 6,3을 지나가니? 라고 묻는 말과 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x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보자. 그때 y의 값이 진짜로 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y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6. 그럼 약분하면은 y의 값이 3 나오죠. 그러니까 x가 6일 때 y의 값이 3이 나온다. 그 말은 x의 값이 6일 때 y의 값이 3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6,3을 지나간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다. 1181번. y가 x에 정비례하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10이다. 정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x 형태로 놓고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10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12 점을 지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12를 갖다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해야 하니까 y가 12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x의 값이 아니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면 원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4x다 라는 형태를 띠게 돼요. 자, 그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0일 때 x의 값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는 y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20일 때 마이너스 4x가 나오니까 그때 x의 값이 얼마야? 라고 묻는 문제예요.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때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이너스 20일 때 요 위에 있는 점, 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그래프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의견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y가 x의 정비례하면서 x의 값이 6일 때 y의 값이 9입니다.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정비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x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x의 값이 6일 때 y의 값이 9라는 거는 6,9를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x가 6일 때 y가 9니까 9는 6a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값이 6분의 9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약분을 하면은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겠죠. 자, 그럼 따라서 y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x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1183번.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된다라는 말 사실, 그 말 사실이 뭐냐면 정비례 관계야 라는 말을 저렇게 늘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되면 뭐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비례니까 y는 ax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표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맞춰진 순서상은 x의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3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3이라는 사실이겠죠. 자,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6a야 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분의 3.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원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이 순서상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일일이 A와 B를 구해봐라. C까지 구해봐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의 값을 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Y가 A겠죠.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은 마이너스랑 곱했으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2. 이게 A 값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X의 값이 B일 때 Y의 값이 1이다.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B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줄까요?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사실. 다음, X의 값이 C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C일 때 자,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x의 값이 c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c.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c 값이 얼마가 나와? 3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a랑 b랑 c를 더하세요가 아니네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해주세요. a의 값이 2였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였고요. c 값이 3이었어요. 그럼 이거 지워지면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렇죠? 관계를 모두 다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 하나씩 넣어서 A, B, C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러면 결과값은 얼마? 마이너스 3. 1184번. 어떤 빈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었는데 수면의 높이는 1분 동안에 2cm씩 높아진다, 올라간다. 자, 그럼 우리가 x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냐면 이 x만큼 높이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먼저 캐치합시다. x분 동안 물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를 y라고 하자 바로 나오죠. 자, 그럼 y의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2x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1cm가 아니고요. 자, 1분의 2cm씩 늘어나. 그러니까 2분의 4cm, 3분의 6cm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x분 동안 물을 넣었어. 그럼 높이는 2xcm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물통의 높이가 60cm였을 때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 주세요.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왔냐면 60cm였을 때 도대체 시간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 뜻이겠죠. 자, 그러면 60은 2x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0이라서 우리는 30분 동안 이 물통을 채울 수 있겠더라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1185번 어떤 서점에는 구입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때 X1어치를 구입을 했을 때 적립되는 포인트를 Y1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Y1 적립 포인트는 X만큼 구매를 했어요. X1어치 구매를 했는데 그 X1의 5%를 적립해준다. 곱하기 100분의 5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약분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20분의 1 X가 나오게 되겠네요. Y를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세요. Y의 값은 20분의 1 X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118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g짜리 추를 용수철에 매달았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4cm만큼 늘어났다. 20g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4cm만큼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1g 당 몇 cm만큼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자, 1g 당 얼마나 늘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누기 얼마를 했니? 20을 한 거죠. 그러면은 센티미터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길이도 마찬가지로 20으로 나눠준 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0분의 4가 되니까 몇 cm? 5분의 1cm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xg만큼 무게를 달아버리면 5분의 1x cm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용수철이 늘어나게 된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이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읽어보죠. Xg짜리 추를 매달아 놨을 때, 그쵸? Xg짜리 추를 매달아 놨을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얘를 지금 뭘로 보고 있냐면 Y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었다. 이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나서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11cm가 되려면, 자, 늘어난 길이가 11cm가 되려면, 그럼 늘어난 길이라고 한다면 Y가 11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11은 5분의 1x가 되는데 그때 용수철이 아니고요. 무게가 몇 g짜리 무게를 달아야 하는가? 그럼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5g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하는 겁니까? 네,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55g 이렇게 답을 나타낼 수 있겠다. 1187번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이 많아지고 있잖아. 자, 20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3.5kg. 그러니까 한 그루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냐면 3.5kg만큼 흡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그루가 되면은 7kg, 세 그루가 되면은 어떻게 10.5kg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이게 X그룹가 된다면 우리는 3.5X kg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다.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한번 보죠. 소나무 X그룹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Y kg. 즉, 이거 아닙니까? Y가 3.5X 이게 관계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해보죠. Y는 X에 정비례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소나무 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5를 갖다 집어넣겠죠. 자, X가 5일 때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Y의 값은 X에다 5를 갖다 집어넣어봐 17.5가 나옵니다. 그럼 17.5kg만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16.5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디귿. 이 소나무로 1년 동안 이산화탄소 28kg을 흡수하려면, 즉 Y의 값이 28이 되려면 소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합니까? 자, 이번에는 Y가 28일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식을 세워보죠. Y 대신에 28을 갖다 쓰면은 이게 3.5x인데 그 x의 값이 실제로 8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x의 값은 3.5분의 28이 돼요.
약분을 했더니 실제로 8이 나오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더라. 이해돼요? 1188번. 어떤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50만 원인데 판매 가격은 85만 원이에요. 아, 원가가 50만 원인데 판매 가격, 정가죠. 그게 85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은 한 대당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85에서 50을 빼니까 얘가 35만 원. 한 대당 35만 원의 수익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핸드폰 판매하러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자, 그때 스마트폰 X대의 판매 수익을 Y1이라고 하자. 한 대당 35만 원이야. 그죠? 자, 그럼 X대를 판매를 했으면 그 수익금은 35X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와, 부럽네요. 자, 그때 스마트폰을 60대 팔았을 때, 이 60대라는 거는 X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60대를 팔았을 때 도대체 판매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Y는 35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0, 6, 5, 30, 6, 3, 2100, 2100만 원. 자, 당장 스마트폰 팔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수익 금액은 210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부럽네. 준기와, 1189번. 준기와 유라가 전체 일의 양이 1인 어떤 일을 하는데, 준기는 혼자서 일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생각해보면 3분의 1만큼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유라는 몇 시간이 걸리냐면 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5분의 1만큼 1시간 동안 일을 했겠다. 그죠? 자, 준기와 유라가 함께, 여기서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준기와 유라가 함께 X시간 동안 일한 양을 Y라고 한번 해보자. 자,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스 더해야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그쵸? 근데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냐면 X시간 동안 함께 일을 했다. X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Y의 값은 통분하면 15분의 8. X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바로 보이죠? 3번. Sorry?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야? 2번. 1190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x 그래프, 즉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원점을 지나가지 않는다. 무슨 소리? 정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가요. 두 번째, 8,2를 지나간다. 무슨 소리? x에다가 8을 갖다 집어넣으면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즉 8,-2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될 거예요. 다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간다. 맞는 말이죠. A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이런 감소함수 그래프,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밑으로 향합니다. 답은 3번. 1191번. 다음 값이, X의 값이 마이너스 3과 0과 3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 그래프를 나타낸 것은, 여기 주의. X의 값이 한 개 이런 식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도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0일 때와 3일 때 이렇게 딱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 말이 없었어. 그냥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 그래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직선으로 그냥 나오지만 지금처럼 X의 값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교를 하듯이 하나씩 나오면은 나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이 만약에 3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해볼게. X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면 Y의 값이 2가 나옵니다. 맞니?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니까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이 2에다가 여기에 찍히는 이런 그림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연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X의 값이 하나씩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이에서 Y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연결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겠네요.
아니, 5번 아니야. 5번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이거 설명했는데. 그죠? 자, 1번이에요. 1번. 이해돼요? 1192번. 자, 이게 바로 앞에 있는 1191번 문제랑 비교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직선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직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나간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정점을 찾아야 되는데 x에다가 분모의 값인 5를 한번 넣어보자 라는 뜻이에요. x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y의 값이 5가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원점과 5,-3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 5,-3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점 지나가면서 그러면 갖다 그어버린 거지. 직선 그래프.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1193번. 자, x의 값이 0보다 클 때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y는 2x 그래프 같은 경우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가 0보다 클 때라고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x가 뭐냐면 여기 x축을 의미하죠.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바라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즉 왼쪽은 쳐다도 보지 마 막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니까 왼쪽을 갖다 지워버려. 이렇게 지웠을 때 0보다 큰 쪽에서는 몇 사분면을 지나가냐면 1사분면을 지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제1 사분면. 이게 정답이겠네요.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자, a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고요. a가 0보다 크면은 1사분면, 3사분면 그러면서 증가함수 그래프.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 그래프.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자, 이런 형태를 띠고요.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까워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은 지나간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 아래로? No.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건 a가 0보다 작을 때만이야.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기억은 맞는 거고요. a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맞죠. 다음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간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을 기억 디귿 2번. 1195번. 정비례 관계 그래프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y축에 가장 가깝다라고 한다면 절대값 a가 크다. 그럼 절대값 a만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의 절대값 a는 3, 2번의 절대값 a는 3분의 2, 3번의 절대값 a는 4분의 5, 4번의 절대값 a는 2, 5번의 절대값 a는 5.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겠다. 1196번. 다음 그림에서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1x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a의 값이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쵸?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절대로 체크를 해서는 안 돼요.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맞지? 그치? 자, 그러면은 감소함수 그래프,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여기 4번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5번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기준이 되는 그래프를 하나 줬어요.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인데 여기에서의 a의 절대값이 얼마냐면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하얀 그래프, 자, 요거 이 그래프의 절대값 a가 3분의 1이고요. 이 빨간 그래프, 기준이 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절대값 a의 값이 1입니다. 그럼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면 빨강이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빨강이가 y축에 더 가까운 요 그래프라면 이 하얀 그래프 마이너스 3분의 1 x 그래프는 얘보다 y축에서 더 멀어지는 파란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1197번. 두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와 y는 ax죠. 그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값 a는 1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빨간 그래프처럼 하얀 그래프보다 좀 더 y축에 가깝다. 그리고 감소함수 그래프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 그래프는 일단 a의 값이 음수여야 하며 절대값 a의 값은 1보다 커야 해요. 이해되니? 기울기가 더 커요. 절대값 a가 더 크기 때문에 y축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 거는 일단 탈락. 자, 그럼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얘가 절대값이 2고요. 절대값이 2분의 1이고요. 절대값이 4분의 1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된다면서 그러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사실. 이해돼요? 1198번 오른쪽 그림은 세 정비례 관계 y는 ax, y는 bx, y는 cx 그래프의 관계식, 그쵸?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ABC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은 양수인 게 딱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C가 일단 제일 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야죠. 그쵸? 자, 그럼 C가 제일 큰 거를 찾아보면은 1번 아니면 3번. 그쵸? 찍더라도 1번 아니면 3번. 자, 두 번째. 자, B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C 보면은 A구나. 자, A를 보면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B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음수예요. 자, 음수는 0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더 작은 A의 값이 조금 더 원점에서 가까울 거고요. 절대값이 더 큰 B 값이 원점에서부터 더 멀겠죠. 그러면은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A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야겠지요. 1199번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1 x 그래프가 점 a, 마이너스 3을 지나간다. 자, 지나간다. 지나갈 때는 그냥 이 점을 갖다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x의 값이 a야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양변에 5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예요. 누가? a가. 이게 답이겠죠. 1200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위에 있다라는 거는 갖다가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찾으세요라는 건데 위에 있지 않는 거니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는 x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보통. 자, x에다가 5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관계식에다가. 자, 그럼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5 같더라. 자,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5면은 맞는 말이죠.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y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것도 위에 있는 점이 맞더라. 자, 3번 같은 경우는 y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자, 그럼 3 약분하고 2가 약분되면은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2분의 1 나왔죠. 그럼 얘도 맞는 표현이겠죠.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16분의 9가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틀렸네. 자, 이게 위에 있지 않는 점을 일일이 하나씩 비교하면서 찾는 방법이야. 오케이? 1201번 문제 정비례 관계 y는 6분의 5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나가는 점 하나를 딱 봤더니 x의 값이 a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는 x에다가 a를 갖다 넣었을 때 분명히 y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5를 y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6분의 5 곱하기 x 대신에 a를 갖다 넣겠다.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자, 그러면 양변에 5분의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02번 점 a-5, 5-7a가 정비례 관계 y는 3x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 자, 그럼 y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5-7a를 갖다 집어넣고요.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a-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5 마이너스 7a의 값이 3 곱하기 a 마이너스 5일 거야.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7a의 값은 3a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10a가 될 거고요. 이항하면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203번.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가 3개의 점을 지나갈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자, 3점을 모두 지나가기 때문에 이 3점을 모두 이 관계식에다가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겠다. 자, 1번. 마이너스 1,a를 대입하면요, y가 a일 때 x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의 값은 4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b,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x 대신에 b를 갖다 집어넣겠죠. b. 그러면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자, 세 번째는 c, 9를 갖다 대입해요. 그럼 y의 값이 9일 때 x의 값이 c라는 사실. 그럼 따라서 c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a랑 b랑 c를 모두 구했으니 그것을 모두 더해주자. 4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9. 4분의 5와 마이너스 4분의 9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최종적으로 3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 1204번 문제. 정비례 관계에 y는 ax 그래프가 2점을 지나갈 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15가 3a다.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5x 그래프 관계식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를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b를 넣어보죠. 자,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10이 나온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b-a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b-a의 값은 우리가 플러스 10에서 뭘 뺀다요? 마이너스 5를 뺀다. 자, 그럼 플러스 해서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게 될 거예요. 1205번. 정비례 관계에 y는 ax 그래프가 점 6,1을 지날 때 다음 중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일단은 6,1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y의 값이 1일 때 우리는 6a의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관계식이 y는 6분의 1x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자, 1번 보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고 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y의 값은 6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한번 넣어보면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 y는 6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내. 자,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도 y는 6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요. 자, 그럼 약분하면 3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3번도 맞는 표현이 돼요. 웃음이 나오네. 자, y는 6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어요. 약분하면 3분의 2가 나오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틀렸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06번.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 x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보면은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힌트로 2개가 나와 있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이 2분의 3이 나오는 정비례 관계. 자, 그러면 y에다가 2분의 3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ax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라는 걸 먼저 밝혀야 된다고. 자, 그때 P점의 좌표를 봤더니, 자, x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x의 값을 k라고 한다면 P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예요. 근데 k, 마이너스 9라는 P점,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P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갖다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 그래서 6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P점의 x좌표 k의 값은 6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07번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ax와 y는 bx 그래프이다. 상수 a, b에 대해서 곱하세요. a랑 b를 곱하래요. 자, 그러면은 y는 bx 그래프 위에 점 하나가 있는데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갖다 넣어버려. 그럼 2는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따라서 b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직선 하나 또 있는데 이 직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가 3, 어딜 지나가요? 4를 갖다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 3 집어넣으면 y가 4 나온대요. 4는 a 곱하기 3이란 뜻이겠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나온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하래. a랑 b를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플러스 3분의 4.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요. 3분의 8. 이게 a랑 b를 곱한 값이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 12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 위에 있는 x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인 점 a와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를 이은 선분 ab가 x축에 평행하다. 자, 보시면요.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x. 이 그래프 위에 있는 a점과 y는 a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점. 그쵸? a점과 b점을 연결을 하면은 하나의 선분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선분이 x축이랑 평행하다라는 사실. 자, x축이랑 평행하다라는 사실은 a점의 y좌표와 b점의 y좌표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x좌표에 힌트를 준 이 녀석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점이 a였거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위에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9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즉 P점의 y좌표가 9고요. B점의 y좌표도 9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B점의 y좌표가 9야. 이렇게 먼저 써주자. 선분 AB와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선분 BP의 길이가 선분 AP 길이의 몇 배냐면 2배예요. 선분 BP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선분 BP의 길이가 선분 AP 길이의 2배다. 그런데 선분 AP 길이가 선분 O에서부터 여기 만난 점까지의 거리인 3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거리가 3이야 라고 한다면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이 노란색 길이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6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P점의 X좌표가 원점이기 때문에 B점의 X좌표는 이 떨어진 거리 6만큼 떨어졌어.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점의 좌표가 6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B점의 X좌표가 6이라는 거니까 B점의 X좌표가 6이라서 B점의 좌표는 6,9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점의 좌표 A, B를 모두 구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9라고 얻어냈고요. B점의 좌표는 6,9라는 것을 얻어냈고요. 상수 A의 값만 구하면 되겠네. Y는 AX 그래프가 6,9를 지나가니까 Y의 값이 9일 때 X의 값이 6이야. 따라서 A의 값은 6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A의 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1208번 문제가 끝이 나요. 1209번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구하세요. 지금 보시면요. 원점을 지나가면서 직선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x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y의 값은 5분의 3x가 나오는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다. 이해돼요? 1210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관계식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점을 봤더니 마이너스 2,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y는 ax라는 직선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5를 대입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할 거다. 자, 그럼 O 값이 마이너스 2a가 될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사실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5x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1번부터 갖다 집어넣어요. x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5를 갖다 넣어요.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죠. 두 번째, x에다가 4를 갖다 넣어요.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쵸? 3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y의 값이 2분의 5가 나오니까 3번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12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처음 k,5를 지나갈 때 k의 값은, 자, y는 ax 그래프라는 사실, 원점을 지나가면서 또 다른 점을 알고 있어요. 자, y는 ax 그래프인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3,-4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x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사실.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나가냐면 지금 k,5를 지나간대요. 그럼 k,5도 지나가니까 갖다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y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이 k야 라는 뜻이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k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정답은 2번. 12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3x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 x축과 만나는 점 Q점의 좌표가 10,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 하나가 나오는데 그 P점의 x 좌표가 10이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y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아? 여기다 자, 그러면은 10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니까 6 나오죠. 얘가 6이야. 그 말은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6이야. 5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10이야. 그럼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하면서 나오는 거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럼 약분하면 30 이렇게 나오겠네. 넓이는 30. 1213번.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과 마이너스 1,6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것 같다. a가 나올 것 같다. 자,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b,6을 한번 넣어보죠. y가 6이야. y가 6. 그러면 그때 x의 값이 b니까 마이너스 2b. 그럼 따라서 B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네. 자, X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때 Y의 값이 2입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 Y의 값이 2. 자, 그럼 한 요쯤 A가 존재해. 자, 두 번째. 자, 요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점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B점의 좌표는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하나, 둘, 세 칸 떨어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 오케이? 여기가 2. 오케이? 자,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6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6.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거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 여기가 B점. 자, 그럼 C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여기. 여기가 C점. 그림이 너무 조그맣네. 이렇게. 삼각형. 여기가 90도. 라는 사실. 그죠? 자,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거리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2. 화면 좀 확대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은 C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라고 한다면 6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4.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넓이가 얼마? 4. 이런 건 우리가 가볍게 구할 수 있겠죠. 12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 그래프와 점 A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의 x좌표가 모두 3이에요.
자, 보시면요. 하나의 직선 보이고요. 또 다른 직선 보입니다. 맞죠? 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고요. 자, 얘는 y는 3분의 2 x 그래프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아니 두 직선을 지나가는 하나의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그게 x는 3이래요. 자, 그럼 x가 3일 때 y의 값이 얼마인지 살펴볼 수 있겠죠. x에다 3 집어넣어봐. 그럼 y의 값이 2 나와요. 다시 여기도 3을 한번 넣어봐.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오케이?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원점에서부터 갖다 끄었을 때 이게 수직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길이가 3이 될 건데 이게 삼각형의 높이라고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높이가 3이면 밑변의 길이가 요 노랭이부터 노랭이까지 이 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는 2에서부터 3까지, 다시 2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와 같아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온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을 이용해서 우리가 2분의 15라는 결론을 도달해야 한다. 됩니까? 그래서 답은 1번. 1215번을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에서 y축에 그은 수선과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POQ의 넓이가 16입니다. 이게 y는 ax 그래프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점에 도달하는 y의 좌표가 8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는 사실은 지금 요 높이처럼 보이는 i가 8이야. 그럼 요 밑변처럼 보이는 저 길이를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내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16이 나올 텐데 그럼 k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그 말은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겠죠. 왜냐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4가 될 거니까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라고 해야겠죠. 그쵸? 자, 그럼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8이 될 거고 이게 지나가는 점입니다. 누가? Y는 AX가. 그럼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y의 값이 8이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a가 될 거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식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y는 아니 a는 뭐라고 써야 돼? 자, a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이게 답이죠. 이게 답. 이런 싱거운 문제를 보았나? 1216번 문제를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4 x 그래프와 한 점 a에서 만났는데 그게 x축에 수선을 내렸더니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 자, 그때 a의 x좌표가 6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고 있대요. 자, 그때 다음을 구하세요. 다음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y는 3분의 4x 그래프. 자, 여기서 지나가는 점 A를 잡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갖다 내렸더니 X축이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는데 그 B의 X좌표가 6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이래요. 자, 그러면 6을 갖다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Y값이 나오는데 그 Y의 값이 얼마냐면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밑변의 길이가 6이면서 높이가 8인 전체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할 수 있겠다. 자,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6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을 통해서 24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면 y는 AX가 지나갑니다. 자, y는 AX가 지나가면서 넓이를 정확하게 반띵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노란색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넓이 24의 반띵인 12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 지나가는 이 교점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 M. 자, 그 M의 좌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좌표가 6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거든. 자, 그럼 노랭이의 넓이를 생각해봐봐. 자, 노랭이의 넓이가 12거든. 근데 밑변의 길이가 6이야. 근데 그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6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이 녀석이 12가 나오니까 약분을 하면은 3H가 12라는 사실이 나오고요. 그럼 H의 값은 4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높이가 4야, 4. 그러면 M의 좌표는 6,4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근데 이 6,4는 지나가는 점인데 누가 지나가냐면 Y는 AX라는 그래프가 지나가. 그러면 6,4를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니까 4는
6A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아, A의 값이 3분의 2였군요. 아무래도 A를 구하라고 하겠죠.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알겠니? 삼각형 OAB, AOB 넓이는 24. 그러니까 사실 넓이를 반으로 쪼갠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꼭지점에서 갖다 그었을 때 이 길이를 절반으로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거든.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1217번 문제. 이제 반비례가 나왔습니다. 자, 반비례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a 형태를 뜻해요. 또는 x랑 y랑 곱했을 때 일정한 값 a의 값이 나오면 우리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면 4x가 되겠죠. 두 번째,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 x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더했을 때 총 24시간 이렇게 나오니까 y는 24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자, 세 번째, 초속 2, 3m로 x초 동안 움직인 거리 y는 속력 곱하기 시간 3x 이렇게 정비례죠. 자, 4번. 한 개에 800원 하는 쿠키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 내 돈 내놔. 자, 5,000원. 여기에서 뺍니다. 800X를 쿠키 가격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소금 10g이 들어있는 소금물 X g의 농도.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10 곱하기 농도 100. 에? 자, 얘가 100이야. 에? 자, 이게 농도야. 자, 그럼 이거 뭐야? X랑 Y랑 곱했더니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아? 1000으로?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5번이겠네. 1218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2번 정확하게 반비례다. 3번 x 플러스 y 말도 안 되는 소리. 4번 y 분의 x가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보류. 자, 5번 x는 y 분의 6이다. 이 녀석이 반비례입니다. 자, x랑 y랑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y의 값이 x분의 6이다.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왜 보류냐? x는 마이너스 2y가 되면서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x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자, 이거 우리 배운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배운 내용으로 바꿔서 설명한다 라고 한다면 정비례에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정비례라고 결론을 지읍시다. 1219번을 보면 y는 x분의 3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자, y는 x에 반비례한다. x가 분모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거 맞고요.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것을 반비례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니은이 틀렸죠? 다음, 디귿? x의 값이 6일 때 x에 6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나옵니다. 나와요. 그거는 계산해보면 되고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래. 답은 3번. 1220번.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자, 그 말은 반비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x랑 y랑 곱했을 때 어느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x가 5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0이야. 아니야, 뭐야. x가 5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x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뭘? 5를. y에다가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랑 y랑 곱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그럼 x가 4일 때 y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겠죠. 4 곱하기 y가 똑같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하니까 따라서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됩니다. 약분을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1221번. y가 x에 반비례하고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이 5이다. 그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반비례한다. 그럼 x랑 y랑 곱했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 라고 얘기를 했었죠. x의 값이 3이고 y의 값이 5니까 둘이 곱하면 15야. 그러면 x, y의 곱이 15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y는으로 표현한 걸 원하고 있나 봐. 자, 그럼 y는으로 표현해 줍시다. x분의 15가 될 겁니다. 이거 찾으면 되겠죠. 몇 번? 4번. y가 1222번 y가 x에 반비례할 때 표에서 a-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x랑 y랑 곱한 것이 항상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x랑 y랑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을 나온다,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반비례라고 설명을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럼 a랑 8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야. 1과 b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b 값이 마이너스 16이야. 4하고 c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c 값은 마이너스 4야. 아, 그러면은 a에서 b를 뺀 다음에 c를 더하세요. a가 마이너스 2고요. b 값이 마이너스 16이고요. c 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 싹 다 더하세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니? 플러스 10 정도 나오겠네요. 얘가 답이겠죠? 이해되나요?